대비가 뭐냐? Who must file? 누가 세금 보고를 해내냐? 그죠? 세금 보고는 미국의 기본 IRS의 정책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 내 수입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말하자면 납세의 의무겠죠. 한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내가 해외, 맞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재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렌터, 그러니까 임대 수입료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다가 세금 보고를, 미국 IRS에다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who must file? 그런데 다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exception,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누가 파일을 해내는 거냐? 모든 사람은 다 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뭐로 나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싱글인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독신. 그러면 여기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65세 이상, 시니어, non 시니어. 65, 미국의 옛날에는 시니어가 65세였죠. 근데 요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으려면 그게 올라갔죠. 그렇지만 메디케어, 의료보험 받는 거는 65세로 아직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약간 이게 시니어에 대한 개념이 좀 틀린데 아직도 미국 그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IRS 규정에서는 65세를 기준해서 65세 under 65 그러니까 64.12개월 된 사람들도 그 64, 60 under 65. 그다음에 over 65, 65 or older 그러니까 65세부터 생년월일이 지난 사람부터는 그 공제해주는 금액이 틀리죠. 일반적으로 싱글 독신자는 12,550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65세이면서 2021년 올해 연말에 65세 이하이면서 이 사람이 수입이 최소한 12,550불 이상이면 12,550불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그거의 역수는 뭐냐면 내가 수입이 독신인데 12,550불이 안 되면 세금 보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수입이 없다고 해서 세금 보고를 안 했죠. 근데 언제 혼났냐? 이번에 코비드-19 터지면서 정부에서 스티뮬러스 체계라는 걸 줬죠. 그렇죠? 재정 지원금. 근데 그거는 기준이 뭐냐면 세금 보고한 사람을 위주로, 왜냐면 IRS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세금 보고한 사람은 다 정보를 갖고 있지만 세금 보고 안 한 사람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스티뮬러스 책을 늦게 받거나 못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기준은 이거지만 말하자면 독신은 65세 이하인 경우는 12,510불. 그다음에 매니저 파일링 조인트는 뭐 좀 이따 배우겠지만 부부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그거에 곱하기 2, 그죠? 싱글 곱하기 2잖아요. 그 12,550불 곱하기 2 하니까 25,100불. 요거, 그러니까 부부가 25,100불 이하 벌이가 없으면 25,100불 이하로 수입밖에 없다면 세금 보고 할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된다. 굳이 세금 보고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은 가능하면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코로나 올해 이제 연말부로 코비드-19이 끝날 줄 알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야후 뉴스인가를 봤더니만 또 스티뮬러스 책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이상한 흥미를 풀고 있습니다. 자, 싱글은 12,500불,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는 25,100불.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 그런데 미국에서 65세 시니어하고 시니어 이상 된 사람한테는 추가적으로 더 공제해 줍니다. 그 사람은 14,250불.
사실 이 넘버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저 끝에 가보면, 중간쯤 가보면, 디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덕션. 미국에서 살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공제 금액.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싱글이면 12,550불은 최소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소한. 그래서 만약에 네가 싱글로 사는데, 혼자 독신으로 사는데 12,550불 이하 벌면은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기초공제 수입보다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싱글은 12,550불, 메이저 파일링 조인트,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할 때는 25,100불. 그런데 뭐 그 중에 스파우스 한 명이, 저 같은 경우는 67세고 저희 와이프는 63세다. 그러면 한 사람은 25,100불이고 한 사람은 14,250불이죠. 그죠? 12,550불과 저희 와이프는 12,550불, 저는 65세 넘었으니까 14,250불. 그죠? 이걸 두 개 더한 게 바로 요 밑에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둘 다 65세가 넘으면 물론 14,250불 곱하기 2죠. 여러분 기억할 거는 이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 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24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분이 텍스페어가 세금 보러 오신 분이 물어보죠. 왜 저한테 저는 세금 보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 또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head of a household 말하자면 세대주 또는 싱글맘 같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결혼을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 12월 30일부로 안 했지만 내 밑에 자녀가 있는 경우, 그걸 세대주 보고라고 하는데, 그걸 한국말로는 세대주 보고고 미국말로는 head of a householder라고. 그래서 그거는 18,800불. 왜 그냥 이 사람은 자기 거 12,250불 플러스 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추가 금액을 주기 때문에 18,800불. 그 다음에 qualify widow 해가지고 미망자에 대한 거. 마지막 남편이 돌아가셨다거나 또는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는 주는 또 혜택이 있는데, 왜냐면 둘이 있었다가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둘이 있으면 65세면 25,100불 받아야 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한 분에 대해서 돌아가셨지만 2년 동안은 돌아가신 해 그 전에, 돌아가신 해 그 다음에는 그대로 죽었지만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하고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근데 굉장히 뭐 숫자가 복잡하고 그러는데 여러분한테 뭐 그런 숫자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12,500, 이 스타링 넘버가 12,550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수입이 여기 보니까 gross income이라고 되어 있는데, gross income이 최소한 총 수입이 연간 가족이 벌어오는 총 수입 gross income이 이렇게 돼야 한다 그러는데, 그 gross income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gross income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뭐냐면, 여기 요거 나중에 지금 책 갖고 계신 분은 줄을 쫙 쳐서 놓으셔야죠. gross income이란 모든 인컴을 여러분 다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oney 또는 goods, 뭐 제품, 상품 또는 property, 뭐 동산, 부동산, 재산 또는 서비스, 누구로부터 받은 서비스, 누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뭐 프리로 페인트 칠해줬거나 아니면 플러밍 고쳤다, 그런 서비스, 그런 걸 다 합한 거, 수입, 모든 수입을 다 합한 거를 gross income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죠, exemption 있죠. 아닌 게 좀 몇 개 있는데, 텍스, 그러니까 인컴 소스인데, 그렇게 하고, 그 인컴이, 이 gross income은 어디서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밖에 있는, 해외에 있는 것도 만약에 여러분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고 미국 IRS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도 다 수입이라고 생각한다. 여기다 빨간 줄 치십시오. gross income, meaning. 자, 쭉 주시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입이라고 수입은 수입인데
텍스는 붙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면세 금액은 뭐냐? 면세 인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어디 갔죠? 텍스 이그잼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이 여기 보면 one half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 말하자면 제가 65세나 또는 은퇴 연령이 돼가지고 제가 받는 그 소셜 연금, 은퇴 연금 그 중에 하프는 텍스가 풀인데 그건 디펜던들 그러니까 뭐와 연관이 있냐면 당신이 다른 인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은퇴연금은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수입이 일부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제가 은퇴하고 수입이 없어요.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소셜 시큐리티밖에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소셜 시큐리티 받은 몇만 불, 3만 몇천 불, 뭐 많이 받으면 아니 또는 4만 몇천 불인데 둘이 합하면 그거는 사실은 그 소셜 은퇴연금을 받은 소셜 베네핏은 면세입니다. 근데 제가 은퇴연금도 받고 제가 401k나 또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자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소득만큼 그 소셜 시큐리티가 원래는 면세지만 그 소득만큼 여기 추가되기 때문에 일부 소셜 시큐리티에도 세금을 낸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해보시면 실제 프랙티스를 해보면 연습을 해보면 금방. 뭐 제가 여기다 줄을 쳐놨지만 그로스 인컴에서 그로스 인컴 수입에서 모든 게인 뭐 만약에 내가 자영업 하잖아요. 근데 자영업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물론 그건 그로스 인컴에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로스가 났어요. 손해. 그러면 그 손해도 그 그로스 인컴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손해는 해당 사항이 없다 얘기예요. 그로스 인컴으로 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12,550불 세금 보고를 하는구나. 그죠? 그다음에 뭐 이거 children other dependent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혼자 공부해 보시면 알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있으면 그로스 인컴이 12,550불 싱글일 경우 12,550불일 때 분명히 다 파일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12,550불 이하는 세금 보고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 얘기예요. 근데 좋겠다가 아니구나. must file. 필히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그게 세금 보고에 해당할 사람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다 읽어보시고 여기 alternative minimum tax 근데 여기 옆에 쭉 뭐라고 썼냐면 out of scope 그러니까 맞으면 alternative minimum tax에 해당해서 내가 세금 보고를 수입이 12,550불이 아니래도 alternative minimum tax에 해당해서 내가 세금 보고를 하는데 이런 사람은 저희 같은 무료 사이트에 와서는 안 해준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서비스를 안 한다는 거지. 이 사람은 비록 수입이 언더 밸류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옆에 있는 걸 여러분이 다 보시고 다 읽어보시고 그 중에 3번 이거 잘 저도 신경 써서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당신이 자영업자인데 400불 이하 400불 앨리스트 400불 그러니까 400불 이상 수입이 생기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자영업자인데 셀프 엠플로이인데 수입이 400불 이상이면 뭐 12,550불하고 상관없이 본인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본인 세금뿐만 아니라 셀프 엠플로이기 때문에 엠플로이어이기 때문에 그 텍스를 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세금 보고 안 하려면 자영업자가 400불 이하면 400불 이하로 벌었다고 하면 되죠. 근데 400불 이하로 벌고선 살 수가 없죠. 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 다 읽어보시면 사실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책을 다 읽어보시면 이게
이 책, 402 책을 여러분이 다 한번 훑어보면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얘기했지만 EA 라이센스의 3가지 시험 중에 하나는 붙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는 여기 속안에 있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시험 봅니다. 근데 철치라는 사람은 미니멈 웨지가 128불 이상일 때만 보고한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에 8번 제가 빨간 줄 이렇게 쳐 빨간 하이라이트를 그런데 올해 2021년 내년도 텍스 보고할 때 2021년 연도로 따지면 올해 어드밴스 페이먼트 그러니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어드밴스로 페이먼트 받은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기존 바렌티어는 들으시면 알 텐데 내가 원래는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돼요. 12,550불 아니 이건 헤드 오브 하우스 홀더 같은 경우 내가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애가 있어요. 근데 애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뭘 주냐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 줍니다. 재작년에는 2,000불, 작년에는 3,000불, 올해도 3,000불 정도 되죠. 3,600불. 주는데 예전에는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세금 보고할 때 정산을 했는데 4월 15일 날 1040를 작성하면서 올해는 2021년도에는 코비드-19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걸 결정했냐면 야, 그 텍스 보고할 때 다 주지 말고 그걸 나눠서 주자 미리 해가지고 지금 매달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말하자면 5살 이하는 360불, 5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 300불 이렇게 줍니다. 예전에는 그런 돈 준 적이 없어요. 근데 2021년도에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기존 바렌티어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텍스법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그 정부로부터 지난 7월 달부터 이 돈을 애들의 숫자에 따라서 몇 명이냐에 따라서 몇 명이냐 또는 그 애가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그 준 돈이 있는데 정부에서 꼬박꼬박 10일 날인지 15일 날 꼬박꼬박 주는데 그 돈을 미리 준 거에 대해서 그거 받은 사람은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텍스 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바뀐 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누가 좀 위에 있는 거는 차트 D는 must였는데 이 사람도 꼭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차트 D는 하면 좋다, should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미국의 영어라는 게 참 어렵죠. 네. 이런 사람은 텍스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추천한다. 하면 너한테 혜택이 있다 얘기예요. 그죠? 텍스 보고를 꼭 안 해도 되지만 네가 텍스 보고를 하면 너한테 혜택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미국 정부에 있는 가버먼 에이전시들은 여러분을 골탕 먹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그 미국 정부입니다. 여러분을 뭐 등쳐먹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한국과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세금 보고하면 너한테 혜택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제가 이거 줄을 안 쳐놨는데 첫 번째 뭐냐? 자기가 펜션이나 또는 소셜 시큐리티나 다른 수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수입을 있으면서 저한테 그 수입을 준 사람, 돈을 준 사람, 임금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텍스를 미리 띱니다. 또 텍스 위드홀딩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원천징수입니다. 미리 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실제는 제가 1,000불 받을 게 있는데 그중에 텍스가 10불이다. 그러면 저한테 실제 온 거는 90불이고 10불은 텍스를 껴서 이 사람들이 엠플로이, 고용주가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당신이 비록 일정 기준 세금 보고 안 해도 되는 돈이 있지만 여러분은 가능하면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좋다. 왜? 여러분이 텍스를 미리 냈기 때문에.
그 텍스 낸 거 나중에 돌려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세금 보고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미리 냈던 텍스 보고 텍스 돌려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텍스 보고에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너한테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수입이 적은 사람 텍스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거. 아까 지금 싱글로 제가 얘기하지만 싱글의 경우 15,000 얼마죠? 숫자를 잊어. 15,260. 만약에 그 수입 이하일지라도 만약에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하면은 뭐가 혜택이 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uncome tax credit이라는 걸 줍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너 기본급 이하로 기본 수당 뭐 이재명이 얘기했는데 기본급 생활비보다 적기 때문에 네가 그거 못 살잖아.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한테 정부에서 불쌍하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조 주는 게 있습니다. 보조. 그게 뭐라고 하냐? uncome tax credit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건데 그럴 경우에 네가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라도 가능하면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좋다. uncome tax credit은 연방 정부 IRS에서 주는 거, 페더럴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일정 기준 금액 언더라도 가능하면 세금 보고하면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 받고 스테이트에서 보조금 받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받고 마치 제가 번 금액보다 더 많이 혜택을 받아서 리펀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 should.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refundable child tax credit이 있거나 또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애가 있으면 정부에서 네 수입이 적더라도 주는 그러니까 크레딧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너는 가능하면 텍스 보고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 싱글맘이에요. 애가 근데 수입이 기껏해야 뭐 15,000불밖에 없어요. 근데 애가 3명이야.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엄마는 세금 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게 좋다. 왜? 애에 대해서 정부에서 크레딧을 3,000불씩 주면 9,000불에 대한 수입이 생겨요. 그죠? 근데 이건 크레딧이에요. 돈. 리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000불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벌기는 15,000불밖에 못 벌었지만 거기에 세금 내봐야 10%라고 해봐야 1,500불 내는 거고요. 그죠? 1,500불 세금 냈지만 애들당 3,000불씩 마지막에 받아갔으면 9,000불 받아가는 거예요. 리펀이 많아져. 그렇게 하면 세금 보고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혹시 애가 있고 내가 싱글맘인데 내가 애가 있는데 제가 직장 가야 돼. 일하러 가야잖아요. 그러지만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애를 누가 봐요? 그래서 애를 볼 데가 없어가지고 애를 차일드 케어 맡기는데 데이케어나 뭐 또는 자기 부모한테 맡기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있죠. 만약에 그런 비용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보조해 줍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금 수입이 적더라도 기초 수입보다 적더라도 가능하면 세금 보고 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읽어보십시오. 15번. 이것도 새로 생긴 겁니다.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어요. 2020년. 2021년에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코빅-19 때문에. 코빅-19 때문에 본인이 아프거나 코빅-19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프거나 또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패밀리 중에 누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누가 봐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 집에다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았으면 직장에 못 나가니까 인컴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 받았으면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좋다. 그죠? 굉장히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전으로 해보면 되고. 이건 다 텍스법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그런 겁니다. 이론. 자, 이것이 누가 세금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정의고, 그 다음에 B, 두 번째. 제가 이제 starting a return and filing status.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